밭두렁 사이에 선인장이 심어진 이곳은 멕시코에서 밀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프란시스코 마데오 지역입니다. 밀밭 옆 빵집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을 만큼 맛있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올해 63세 마뉴엘 구티에레스 씨.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진 가업을 물려받아 3대째 빵을 구워오고 있습니다. 대대로 맛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한데요. 아내와 딸도 늘 함께 나와 가게 일을 거듭니다. 선인장 열매를 발효시킨 색소를 넣은 꽃 핑크색의 반죽도 이색적인데요. 특별한 인테리어도 없는 소박한 가게. 하지만 빵 맛은 특급 호텔 제휴가좀 못지 않습니다. 고대 서양인들은 밀을 신이 보내준 곡식으로 여겼었죠. 마뉴엘 씨는 귀한 양식인 밀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Agradezco pues a mis abuelos, a mis abuelos, de que ellos pudieron lograr hacer crecer esta planta que es el trigo, del cual ahora tenemos el pan. Ahora podemos producir pan a nivel nacional, a nivel local. 뜨거운 태양의 나라 멕시코. 천혜의 자연과 고대 문명 유적지가 공존하는 중남미의 대표 국가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9배에 달하고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수도 멕시코 시티만 해도 인구가 2천만 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바쁜 시민들은 출근길에 거리에서 빵이나 토스트로 아침을 해결하는데요. 멕시코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며 요즘은 빵에 옥수수보다 밀을 넣는 걸 더 선호합니다. 멕시코 하면 타코를 빼놓을 수 없죠. 밀이나 옥수수를 얇게 구워낸 또띠아에 고기와 각종 야채가 버무려진 것을 싸먹는 타코. 멕시코에서 가장 대중적인 요리입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멕시코의 음식 문화는 옥수수의 문화였는데요. 밀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밀 소비가 옥수수를 앞지르게 됐습니다. 8월에 멕시코 들녘엔 밀밭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는데요. 올해도 크고 튼실한 알이 잘 여물었습니다. 그 비결은 좋은 밀 품종을 육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고 좋은 밀을 낳은 산실이 바로 이곳 국제옥수수 밀연구소입니다. 이곳은 옥수수나 밀과 같은 식량 작물의 품종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66년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입니다. 이곳의 목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통한 개발도상국들의 기아와 빈곤 퇴치에 있습니다.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한 밀반죽의 장력 테스트처럼 식량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한데요. 실제로 이곳 출신의 한 육종학자는 인류의 식량 생산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인구는 늘고 식량은 늘 부족해 아사자들이 속출했는데요. 당시 세계적인 육종학자 노먼 볼로그 박사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밀 품종을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합니다. 그 결과 멕시코를 비롯해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밀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늘어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한 공로로 볼로그 박사는 농학자로서 세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볼로그 박사가 개발한 밀은 소노라 64호라는 이름의 밀이었습니다.
소노라 64호의 모태는 일본에서 온 농림시포라는 품종이고 농림시포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밀에서 유래됐습니다. Varieties which use the Norin-ton gene, which came originally out of Korea to Japan, from Japan to the United States, and from the United States to Mexico. These genes are now present in about 80% of the varieties which are grown worldwide. 소노라 64호 이전의 밀은 대부분 키가 커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확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볼로그 박사가 개발한 소노라는 키가 작아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았고 병충해에도 강해 수확량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소노라가 나오고 2년 후에 소나리카와 같은 키 작은 계통의 밀들이 개발되는데요. 소노라는 붉은 반면 소나리카 등 새 품종은 흰색 본밀로 서남아시아 빵 문화에 더 적합했습니다. 색은 달라도 두 품종이 다수확을 가능하게 했던 건 동양에서 건너간 키 작은 유전자 때문입니다. Tana 54, Norin-10 Braver, and then crossed to Yaki 54, a tall variety. So these were the first short one he was able to develop. So semi-dwarf varieties which have shorter stature, they can use more water and nitrogen without being falling on the soil. Like you could see over here, some of the traditional varieties have fallen on the ground. So farmer will not be able to harvest much grain. So these varieties have more weight in the as grain and less straw, and straw is stronger. So if you increase the yield, they can still stand. So many of the varieties you could see here in the background, they are the new improved varieties. So you could have 3 times more yield from semi-dwarf varieties compared to the tall varieties. 이러한 녹색 혁명 덕분에 20세기 후반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이 기아에서 해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를 구한 기적의 씨앗. 유전자 하나가 품고 있는 가치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Norin-10 dwarfing gene, very often we say RHT1, was the first dwarfing gene which was identified in wheat. Now there are many more known, but they are not used. So RHT2 gene is exactly the same as RHT1, but it's located in a different chromosome. And in rice also they find they are same. The gene which made rice plant short. 농림시포는 소노라 64의 5대 조상쯤 되는데요.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키 작은 유전자를 계속 물려줬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림시포의 부모는 누구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일본의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기아라 생물학 연구소. 밀 육종의 세계적인 권위자 기아라 히토시 교수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기아라 히토시 교수는 밀에 대한 유전학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현대 밀의 염색체 한 쌍을 기본으로 하는 게놈 분석을 개발해 밀의 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계통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오래전부터 밀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일본은 육종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달했는데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농림시포가 개발됐고 그 과정은 책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1935년 농림시포는 흰 달마와 후르츠를 교배해 태어났습니다. 東京の西ヶ原の、農事試験場農林省の当時の農林省の農事試験場で白だるまという、白だるまというのはもともと日本の関東地方にあった在来品種なんです。
でその在来品種の白だるまにアメリカの品種のフルーツを、交配したと。 우리말로 난장이 혹은 키가 작다는 뜻의 달마. 고작 60cm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달마와 안진뱅이 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달마와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는 일본의 농회보입니다. 달마는 일본의 관동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온 재래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白だるまはもう昔から江戸時代から日本にある品種ですので、いろんなところ韓国にもY製の系統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使ったのはもともとその日本にある江戸時代から持っていた白だるまという系統。 그런데 우리나라 밀 육종의 권위자 조장환 박사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안진뱅이 밀이 일본으로 건너가 달마란 이름으로 개칭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달마에서 나온 농림시포와 안진뱅이 밀에서 육종된 품종이 똑같이 작은 키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진뱅이 밀이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는 언제일까? 임진왜란 때나 일제강점기 때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1894년에 일본 농해부에서 발간된 그 달마를 보면은 키가 130cm 정도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안진뱅이 밀의 키와는 상당히 다른 그 간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품종이 과연 그 달마 품종인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뱅이 밀은 유전적인 변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키가 큰 달마가 나왔다는 건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안진뱅이 밀의 유전자가 달마에 유전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림시포를 낳은 달마는 한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농사 직설이나 해동 농서에도 안진뱅이 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자로는 좌소맥, 즉 안진뱅이 밀이란 이름 외에 난장이 밀로도 불렸습니다. 진주 금곡정미소의 백관실 씨는 할아버지에 이어서 3대째 안진뱅이 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내려온 옛날 재래종 안진뱅이 토종밀이라고 그 밀입니다. 그 당시도 안진뱅이 밀을 했습니다. 백관실 씨는 정부의 밀 수매가 중단됐을 때도 안진뱅이 밀을 심어서 안진뱅이 밀 농사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밀을 갖다가 쟤는 벌써 이 밀을 갖다가 이 밀을 벌써 버리고 다른 밀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도 이거는 버릴 수 없어요. 왜 버릴 수 없나? 밀가리 재분하기도 수월하지요. 또 이게 농사 짓는 데 수월하지요. 먹는데 이 한번 먹으면 절대로 사람이 찾지요. 오랫동안 한반도 기후에서 내성을 키워온 안진뱅이 밀. 키가 작고 줄기도 굵어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볼로그 박사는 나달이 많이 달리면 밀포기가 쓰러지는 문제를 밀의 키를 줄임으로써 해결했습니다. 허리춤에도 차지 않는 작은 키로 말입니다. 농림시포는 그 교배한 양친이 후르츠 다르마와 터키 이레트를 교배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후르츠 다르마의 키는 155cm 정도 되고
더 길의 때는 113c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농림 슈퍼가 키가 50 내지 60cm 정도 아주 단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전적으로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신라 13대 왕의 무덤인 미추 왕릉. 추분을 맞아 후손들이 참석해 축의 향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992년 동안 번성했던 신라의 숨결. 제사상에는 신라 왕족들이 즐겨 먹던 왕가의 음식들이 정성껏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에 올려진 음식 중엔 밀음식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상화병. 서리상자에 꽃 화자를 써서 하얗게 부풀어진 꽃이란 뜻인데요. 밀가루를 발효시켜 쪄낸 음식으로 지금의 술떡이나 증편과 비슷합니다. 경주에서는 또 신라 시대 그 56왕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재래 문화가 아직도 보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상화병이 올라가요. 그래서 상화병은 이렇게 가정에서 누구나 먹었던 대중 음식이라기보다는 궁에서 어떤 행사용 그리고 잔치용 뭐 이런 데 먹어왔던 음식인 것 같아요. 옛 선조들이 즐겨 먹던 그대로 상화병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음식 문화의 여러 군데를 보면 이렇게 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라 시대에는 피를 크고 널찍하게 모양을 뜨고 그 안에 팥소를 넣었는데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로 오면서 팥 대신 고기와 채소를 넣기도 했습니다. 재료도 다양해지고 크기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찐빵 같기도 하고 만두 같기도 하죠. 물이 충분히 있었나 모르겠다. 궁중의 특별한 별미에서 시대에 따라 소를 달리 넣으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상화병. 그런데 이 귀한 밀음식이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 밀 6종의 역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밀은 한국에서 왔고 매년 10월 일본의 귀족들과 신라 왕이 회합을 가졌는데 그때 참석자들에게 신라 밀가루로 만든 히라야키라는 발효빵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밀의 작은 키 유전 인자는 한국 밀에서 왔으며 수원 92호와 농림 10호는 작은 키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금곡 정미소 앞은 어느새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전뱅이 밀은 수확기도 다른 품종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맹이의 크기는 작고 젓갈색을 띠는데요. 입으로 깨물어 보면 잘 으깨지는 연밀질로 맷돌식 제분에 적합합니다. 단맛이 나고 특유의 향이 좋아 국수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예전엔 이 국수를 잔치국수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날에만 먹었습니다. 특히 결혼식에 국수가 빠지지 않았는데 무병장수와 굴곡 없이 매끈한 면발처럼 평탄한 결혼 생활을 바래서였겠지요. 안전뱅이 밀은 밀껍질이 얇아 가루가 많이 나고 바로 반죽해서 수제비를 해먹으면 맛이 참 좋습니다. 국물 맛으로 먹는 일반 수제비와는 달리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밀 자체에서 구수한 맛이 납니다.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되는 글루텐이 적어서 어린이들에게도 참 좋습니다.
아들도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먹는 거 이거 소화력이 약해서 되게 뭐 조금 뭐 이렇게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먹고 나면 계속 이렇게 꺽꺽거린다 그래야 되나 소화가 안 돼서 계속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 수입밀 말고 우리 국산 이제 토종 안전뱅이 밀 먹으면 방부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애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되는지 그런 게 없고 우리 애기 아빠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좀 쑥 더부룩하니 해서 좀 잘 안 먹는 편인데 좋은 것 같아요. 잘 넘어가고. 네. 옛날엔 누구네 집에 국수를 뺐다 하면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하얀 국수를 국물에 말아 그 위에 고명을 얹어 먹는 잔치국수. 아련한 추억과 함께 온기를 채워주는데요. 동의보감에도 밀은 장과 위를 보호하고 기력을 강하게 하니 오래 먹으면 몸이 튼튼해진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주식이 된 밀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15,000년 전부터 재배돼 왔습니다. 밀의 원산지는 코카소스 남부 아르메니아입니다. 바람이 많고 건조한 아르메니아의 자연 환경은 밀이 자라기에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엔 다양한 형태의 원시 밀들이 아직도 들판 어디에나 남아 있습니다. 100년에서 많게는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원시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밀 품종들은 수확량이 떨어져서 밀밭엔 개량된 키 작은 밀로 대부분 대체됐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쓰러질 염려가 없습니다. 아르메니아 조라반 지역, 밀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주요 산업 중에서 농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르메니아. 밀밭의 규모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넓죠. 이 밀밭의 주인은 올해 74세 알버르치 씨입니다. 그는 전직 교사 출신인데 교사 임금이 워낙 낮아 밀 재배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ինչ արմենում է արմենիկա ինչ եթե սանվանունի ծորենի տարբերությունը էս հիմնական սպիտակ հացի է սպիտակ իսա աշվորա է կոչում ցանկը շաքարային հիվանդություն ունի նրանք դաշտերում են ցանում սրանից եւ հաց են ստանում որը շաքարային հիվանդության դեմ լավ է 잠시 일손을 놓고 새참을 먹습니다. 차는 소박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전통빵 라바시와 유산균 발효 음료 탄.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황량한 땅에 오아시스처럼 나무가 우거진 곳에는 밀밭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동북부 산악 지역인 가르니 마을. 이 마을엔 아주 특별한 명물이 있습니다. 널따란 과수원 안. 우리에게 익숙한 절구도 보이고요. 반가운 무궁화 나무도 여러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명물을 만났습니다. 아르메니아 전통빵 라바쉬입니다. 라바쉬는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코카소스 지역의 전통빵으로 밀을 발효시켜 화덕에 구워내는 것인데요. 지금은 대규모로 공장에서 구워내지만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Ամենասկզբից ալյուրը մաղում ենք,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밀가루예요. դնում ենք թթխմորը, մեր 그 թթխմորը, 다음에 그거는 특별한 아, 방법에 밀이 있어야 돼요. 그 հետո ջուր, 소금, ջուր, ավելացնում ենք, շաղախում ենք, 같이 լինում է 섞어서 այս տիպի խմոր։ 라바시는 재료도 간편하고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지 않은데요. 그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한쪽에서 밀가루 반죽을 밀어주면 그 옆에선 다리미판 같은 것에 고르게 폈다가 화덕벽에 철썩 붙입니다. 다 익은 라바시는 벽에서 쉽게 떨어지는데요. 꼬챙이로 꺼내 보자기로 던져 놓습니다. 그 자체로 훌륭한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곳은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ստացվում որ առաջվա հոտը ավելի բաներ, արա իհարկե։ Իսկ հմիկվանը ոչ այդքան հոտավետա բան է, հացային հոտերը պակաս է։ Իհարկե գնալու տեխնիկական այդ բաներով է վերազինված, երևի դա տարբերություն է։ 갓 구워낸 라바시는 채소나 치즈에 싸 먹으면 그 맛이 더 좋습니다. Con formaggio formaggio, sì. Faccio io? Sì, grazie. Facciolo vedere. Questo è freddo ormai. 그도 그럴 것이 싱그러운 밀의 향과 건강한 무농약 채소들의 결합이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이탈리아 피자의 도우와 비슷할까요? 그 맛에 반해 이태리 관광객들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Sapore, a lei piace? Buonissimo, sì, molto buono. buonissimo. 아르메니아 전통 시장에 가면 대량 생산된 라바시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밀의 원산지에서도 이렇듯 첨가물은 적게 한 밀 본연의 맛을 살린 빵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 누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3대 전통 누룩 제조 공장 중 한 곳인데요. 대부분의 양조장에서는 발효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본식 누룩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전통 방식을 고집합니다. 통밀을 갈아 원형 틀에 밀을 넣고 30 내지 35도 상태에서 15일가량을 발효시킵니다. 명품 누룩의 비결엔 안진뱅이 밀도 한몫합니다. 예, 밀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부스레기도 없고 색깔이 또 빨갛게 깨끗하고요. 정비도 아주 잘 된 상태입니다. 어디서? 예, 이거는 저희 인근 금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주 금곡면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저희가 몇 번 다른 것도 사용을 했었는데 가장 깨끗하고 누룩은 술의 혼이라고 불릴 만큼 술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곳에서는 그 맛을 지키는 데 성공해 국내 누룩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도 뭐 수입을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밀 자체가 이제 소비자 요구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제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조하고 나서 느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밀이 되게 비싸거든요. 수입 밀에 비해서 되게 비싼데 불구하고 제품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우리 그 전통의 구수하고 진한 맛이, 진한 향이 그 누룩에서 나옵니다. 그 밀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일단은 요즘 누룩은 진한 향이 최고입니다. 이걸로 술을 빚으면 술 맛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풍미가 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거창의 한 술도가 술 익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우리 전통 술은 덧술 횟수에 따라
2양주, 3양주 등으로 나뉘죠. 많은 덧술 과정을 거치는 술일수록 맛이 뛰어난 고급 술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덧술 과정을 4번이나 거치는 오양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밀로 만든 누룩을 쓰면서 그 맛이 한층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오는 상태는 이 상태예요. 오양주 만드는 과정은 뜸이 잘 든 찹쌀 보두밥을 넓게 펴서 차게 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누룩가루를 뿌리고 미생물이 살기 좋은 온도의 물에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고 밑술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 뒤부터는 맵쌀로 고두밥을 지어 3번 더 덧술을 주는데요. 똑같은 과정을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해간다는 게 보통 정성은 아니지만 그만큼 술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이제 술을 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술을 담다 보니까 담아보면 확실히 우리 밀로 만든 술이 조금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술을 담아놨을 때 누룩이 향도 좀 강하고 또 술 맛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덧술까지 끝나면 기다리는 일만 남습니다. 숙성실에서 약 4, 5개월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오양주가 완성되는데요. 안진뱅이 밀의 향이 느껴지십니까? 중국 도문에서 이어지는 두만강 하류. 이름 그대로 콩이 넘치는 강 두만강은 오늘도 유유히 흐릅니다. 강 건너 저 멀리엔 북한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족이 모여 사는 훈춘의 춘화마을. 유난히 콩밭이 많습니다.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던 이 땅에 선조들은 대대로 콩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을에 집들이 겸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장작불 위에선 한민족의 상징 무쇠솥이 김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칫날에 빠질 수 없는 게 두부 요리입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두부를 만드는 여인들. 몇 시간 만에 뚝딱 먹음직스러운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즐겨 해먹던 두부입니다. 조선족들은 그래서 이전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간장 찍어서 디비다 해가 간장 찍어서 이렇게 잡습니다. 새하얀 모두부. 늙은 어미가 만들었다 해서 로두부로도 불리는데요. 어머니의 따뜻함이 두부로 차린 밥상에서 전해집니다. 조선족 사람들 두부 없이는 못 사는 민족입니다. 콩이란 거는 저 사람들이 계속 붙어다니는 비벼 못한 콩이니까 조금 더 나가서 그죠? 마을 주변엔 야생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쥐콩이란 게 쥐콩, 땅콩이라고도 하고, 저또 쥐콩. 쥐콩. 네, 콩하고 생긴 게 딱 한 가지. 우리네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보던 콩. 소중한 우리의 유전 자원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 다른 나라에 뺏겼습니다. 미국 농무성 콩육종 연구소.
이곳에 한국의 콩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So this is our main storage. We've got about 20,000 soybean samples in here, or soybeans and soybean relatives, the wild soybean and the perennial glycine. And actually, almost all of these in here come from Korea. These came back in the 1970s, and we had some very good cooperators in Korea. And my predecessor, Dick Bernard, went there, did some collecting, and then they collected a lot of soybeans after that and shared them all with us. So that's really why we have so many soybeans from South Korea. They've been very generous with their soybeans. 미국이 수집한 콩 종자 중 25%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고 나머지도 중국 만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에서 가져온 콩 종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These are some that, not everybody thinks these would be soybeans. This was collected from Korea? Yes. Yeah. So they have a different color. Yes. 아르메니아의 원시 밀처럼 우리 야생콩은 이렇게 제멋대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엔 우리가 미처 발견할 새도 없이 재래종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콩과 달리 밀은 겨울에 심어 병충해가 없어 농약 없이도 잘 자랍니다. 겨울 동안 논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던 밀농사가 끝나면 쌀농사가 시작됩니다. 봄과 가을 두 번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수확 시기를 잘 맞춰야 하는데요. 매년 밀이 수확될 무렵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칫 시기를 놓치면 밀에 싹이 나는 수바라가 생겨 못 쓰게 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수바라에 강한 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비를 뿌리는 인공장치를 설치해놓고 어떤 품종이 비가 와도 싹이 나지 않고 잘 자라는가를 연구합니다. 1984년 정부의 밀 수매가 중단되면서 한때 우리 밀을 담당하던 맹류연구소가 없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밀 생산 기반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곳에서도 인원을 확충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산밀의 밀 품종 개발 방향은 우선적으로 수바라와 이모작 재배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수기 단축의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안정적인 재배면서도 수량이 많은 밀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아울러서 최근에는 소비자의 그 선호도가 많이 다양해졌고 기후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춰서 용도별로 고품질 밀 원맥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밀 안정 생산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 생산이 가능한 품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1976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밀 품종을 35가지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수용인 금강밀, 빵을 만드는 조경밀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밀 가공 적성에 알맞게 용도별로 밀 품종을 육성해온 결과입니다. 조숙 품종이 개발되면서 수확기도 점차 단축돼 1980년대에 비해 지금은 6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선호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 밀은 수입 밀에 비해 색깔이 어둡고 가공 적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 밀로 만든 빵이나 국수가 우수한 맛과 모양을 낼 수 있도록 밀 가공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죽에 천연 효소를 넣거나 다양한 냉동 반죽 기술을 개발해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산밀로 개발된 품종이 한 35개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품종에는 각각 용도별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밀가루는 대표적으로 빵, 국수, 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빵용, 국수용, 과자용으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국산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눈에 봐도 수입밀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맛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자은행인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단일 저장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엔 30만 종 이상의 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강국을 목표로 2006년에 세워졌는데요. 이곳에서는 농업 유전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전자원의 다양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 농업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유전자원은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거나 신물질 생산의 기본 재료가 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토종 종자 자원 보존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에 가장 알맞은 종자들이 심어지게 돼 있는 거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재해도 빈번한 편이고 병해충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늘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유전 자원이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서는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해 양상도 달라지고 병해충 발생 모습도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재래적으로 유지 관리했던 재래종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교배하고 더욱 좋은 품종으로 개량해 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작물의 시작은 이 유전 자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품종을 만드는 데는 좋은 육종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안진뱅이 밀이라는 유전 자원이 없었다면 1970년대 녹색혁명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알의 종자가 갖는 가치와 힘은 상상 그 이상인 것입니다. 지난 4월엔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우리밀 생산을 늘리고 우리밀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락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올해 장수 하나는 키가 150 넘고 한 2m 정도 굉장히 키가 컸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토종밀인 안진뱅이 밀이 어떻게 녹색혁명의 씨앗이 됐는가도 소개가 됐습니다. 밀은 고온에 취약합니다. 지금도 지구온난화로 새로운 질병과 병충해가 생기면서 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밀 가격이 폭등했고 북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가뭄과 홍수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전 자원을 공유하고 연구해 고온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시급합니다. 일본은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해 밀 자급률이 현재 14%이고 20% 자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heat is among the three major crops, wheat, maize and rice, the most sensitive to increasing temperature. And if nothing is going to change, the yield potential of wheat will be reduced by 20 to 30% over the next 40 years. And this means if we want to produce enough food and enough wheat, the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to significantly increase.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걸 맨 먼저 알려주는 건 푸르디 푸른 청보리밭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새 생명의 기운을 이 땅에 널리 퍼뜨립니다. 보리와 함께 겨울 땅을 살리며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밀. 밀은 전국에서 고르게 생산되는 작물이었고 지역 기후에 맞는 다양한 밀 종자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한때 수입밀에 밀려 소중한 자원들이 자취를 감출 뻔했지만 꿋꿋이 살아남아 자급률 0.1%에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밀보다 쌀이나 마늘 같은 채소류가 더 돈이 되는 실정입니다. 일 수확은 한 8개니까 한 팔이 한 28만 원, 30만 원 정도 나오고 밀은 벼는 그 2배가 나오죠. 종자도 200평에 20kg씩 뿌리고 하니까 별 큰 그런 소득이 없어요. 요즘 하루 3끼 중 1끼는 밀을 먹는다고 하죠. 쌀 소비는 줄어들면서 밀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 밀 자급률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1960년대만) 해도 자급률이 15%까지 달했던 우리 밀은 2011년 기준으로 1.8%에 불과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에서 수매를 해서 이 말하자면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했던 물량에 대한 가격 차이를 농가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업에서 수입을 해왔던 부분에서 일체 환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부에서 그건 개입을 해야만이 농가한테 돌아오지 않냐. 예, 2009년도에 우리밀 광역 클러스터 사업단이 선정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제 체계적인 지원 방법이 이제 수립이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보다 근본적인 수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들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현재도 시장에서 수입밀과에 비해서 우리밀이 가격 경쟁력이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농가들은 현실적인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매가는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해 농민들의 우리 밀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맥주맥을 거의 한 6,000평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대체 작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많은 논에다가 다 시금치를 재배를 해가지고 제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밀을 진짜 또 우리 농산물이고 해서 심었는데 수익 면에서는 사실 별로 저기 뭐라 그럴까 농가 수익 면에서는 없어요. 남해에서 유일하게 남은 영농조합법인.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때 50헥타르 규모를 수확했지만 가격 때문에 마늘과 시금치로 바꾼 농가들이 많아 지금은 20여 농가에서 20헥타르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나마도 농민 스스로가 우리 밀을 살리고자 의지를 갖고 재배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로만 묶어두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규모가 적은 농가일수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곳에서는 계양 농가에서 수매한 통밀을 자체 재분해서 밀가루와 국수를 만들어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요. 수매부터 가공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운반비나 보관비가 적게 들어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소규모 공장을 각 지역별로 도몬도 한두 군데씩 이를 양성화 시켜가지고 그 운반비라든가 이 보관비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가가지고 원가가 좀 적게 치게끔 그래야 우리 밀 가격이 좀 수입 밀에 비해서 가격 차이를 좀 줄일 수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우리 정부는 밀 자급률을 2015년까지 10%대로 올리고 생산량을 20만 톤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산밀 자급률을 2015년까지 10%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군인 급식, 또 학교 급식 등 대규모 수요처를 발굴하며 국내 재본 밀가루에 국산 밀가루를 혼입을 시용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뒤집어 쓰고 노는 건 우리의 토종종자 안진뱅이 밀가루입니다. 이 아이들은 장차 우리 밀은 생명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우리 밀의 미래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신발 젖으면 찝찝해. 지금 세계 곡물 시장의 흐름은 생명의 원천인 먹거리를 세계 시장에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물 자급률 22.8%.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땅에 우리 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우리 밀로 갓 구워낸 우리 빵을 먹고 싶습니다. I see